25년 차 가면은 애가 고등학교쯤 갔겠죠? 이때쯤 되면 학원비 더 비싸지잖아요. 다음 30년 차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대학 가야죠. 여유 당연히 없고. 그럼 이제 대학까지 끝나고 드디어 35년 차에 애가 취직을 했습니다. 그럼 나는 이제 드디어 봉양받는 삶을 사나 싶겠지만 이제 그런 시대 아니죠. 이제 얘 결혼시켜야죠. 그럼 그동안 여유 없는 상태에서 모아놓은 목돈까지 다 털어야 되니까 당연히 없습니다. 예, 40년 차 되면은 이제 그만 일해야죠. 그럼 이제 노후 대비 시작해볼까 하면은 60대죠 이미. 네, 그러면 이제 그냥 죽을 준비하고 노후 대비용으로 그냥 오동나무 관 이런 거 사놓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. 이 상황에서 매년 600만원씩 빼는 게 되게 빡빡할 수 있는데 이때 600만원, 이때 600만원, 이때 600만원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이때 자산 규모 자체가 막 달라져요. 이제 3월에 해야 할 일입니다. 3월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오시죠, 선생님들?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냥 통장에 찍히는 돈은 실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. 막 이거를 보면 엄청나게 뭘 나누세요. 막 너는 이거는 성과급이니까 빼고 이거는 1년에 2번 나오는 수당인데 이걸 왜 끼냐, 복지 포인트는 왜 그러고 있냐, 막 연말정산은 사람마다 다른데 그걸 왜 실수령에 포함을 했냐 하는데 저는 그냥 통장에 찍혀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실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여기다가 막 무슨 공무원 연금 40만원 나갔는데 이거 원래 내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거니까 실수령으로 침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. 그냥 그 달에 얼마를 받았다 싶으면 실수령을 하고 이 실수령액을 바탕으로 소비나 저축할 계획을 다 세우게 됩니다. 그래서 3월에 해야 할 일들 생각해보면 뭐 이런 것들 있죠. 3월에 받는 돈이 일단 월급, 오른 월급. 저는 내렸습니다. 제가 작년에는 담임에다가 부장까지 했는데 이게 35만원이죠. 한 달에. 저번에 담임수당도 오르고 부장수당도 오르고 하면서 담임에다 부장까지 달면은 이 소득이 꽤나 괜찮아졌습니다. 물론 저는 15만원 받고 부장하라 그러면은 안 하긴 합니다. 15만원에다가 성과급 한 100만원 추가되죠. 일반적인 경우보다. 그러면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저는 차라리 다른 일을 해서 300만원을 벌면 벌었지 부장은 진짜 별로 안 하고 싶어요. 시키면은 어쩔 수 없이 제 나이대와 성별을 생각해보면 해야겠지만 일단 제가 제 발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. 근데 올해는 전담이 돼버리면서 이 35만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저기다가 이제 뭐 35만원이 날아갔는데 3급여가 오르고 호봉이 하나 올랐다고 해서 뭐 엄청난 커버가 되지는 않겠죠. 그래서 작년보다는 월급이 한 그래도 20만원 이상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3월에 월급을 받고요. 이제 3월에 성과급이 나오죠. 성과급이 이게 매년 액수가 올라갑니다. 올해는 얼마인지 제가 간단하게 찾아보면 네, 막 전담해보니까 안 찾아요 저를. 학교에 없어도 되겠더라고요. 뭐 전담실도 지금 혼자 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올해 교사 성과급을 또 어떤 분들이 정리를 해주셨을 텐데 10A가 440 뭐 그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. 70. 이게 차등지급률 %로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죠. 50%로 했을 때 저 정도인데 뭐 대부분 50%니까 그냥 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. 제가 부장을 했을 때는 그냥 차등지급률 100%를 해도 모자라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다수 의견에 따르자면 이렇게 가야겠죠. 그래서 저는 월급에다가 520만원 추가로 받게 됩니다. 그리고 3월에는 또 복지 포인트도 나오죠. 뭐 한 10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이제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가족수당을 다 제 명의로 땡겨와가지고 전 좀 더 받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럼 이렇게 하면은 11년차 기준 520만원에다가 100만원에다가 여기 월급 한 300만원에서 520만원 정도 들어올 겁니다. 이게 되게 큰 돈이죠. 이거를 어떻게 굴릴 거냐에 대한 의견은 좀 다양할 수 있는데요. 이 뒤에 거랑 얘기를 같이 드려야 될 텐데 저는 그냥 연초에 연금저축 채우고 여유되며 IRP까지 채우고 끝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교사가 목돈이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겠다 싶으시겠지만 이 목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뭉칫돈 500만원 이상 뽑아보면은 한 뭉치 정도는 되거든요. 500만원 현금으로 뽑아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금을 모으러 다닐 때 저는 현금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막 실버바 팔고 골드바 사고 그랬었거든요. 가면은 막 700만원 800만원 거래를 해요. 700만원, 800만원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되면은 5만원 100장이잖아요. 이거 들면은 진짜 막 두둑합니다. 제가 이거 집에서 막 한번 뿌려보고 그랬어요. 받아서
와, 내가 500만 원을 들고 있다냐면서 현금 부자 이런 느낌으로 집에서 막 촥 한번 뿌리고 주우면 되지 했었는데 한 장인가 잃어버려서 나중에 이사 갈 때 나올 것 같거든요. 아무튼 이게 엄청난 규모입니다. 500만 원을 손으로 들어보면은 그거를 막 금 한 조각이랑 바꿔오면 되게 돈 가치가 똥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. 이 돈은 되게 하찮은 돈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500만 원은 잘 굴려보시면 또 좋죠. 난 잘 굴리기 위해 유럽 여행의 추억을 남기겠어 하면서 한번 비행기 타고 뛰고 오셔도 되지만 개인 성향의 차이지만 저는 통장에 돈이 차는 게 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물론 이제 억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500만 원을 넣어도 별로 느낌이 안 옵니다. 선생님들 요즘에 막 종잣돈 1억 모으기부터 재테크가 시작된다. 1억을 모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. 1억을 모으고 나면 2억 모으는 속도는 훨씬 빨라진다. 1억을 모았더니 삶의 자세가 달라졌다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거는 없고 솔직히 한 통장에 1억 넘기면은 100만 원 단위를 넣어도 티가 안 납니다. 오히려 한 300만 원짜리 계좌에다가 100만 원 넣으면 오 300만 원에 400만 원 이러는데 1억에서는 1억 100만 원 되면은 뭐야 이게 이런 느낌으로 끝나요. 근데 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게 한두 해가 아니라 좀 몇십 년이 모이다 보면은 예를 들어 500만 원으로 4배당 나오는 주식을 사면은 1년에 20만 원을 더 벌 수 있죠. 또 정확히 계산해야 되니까 세금 떼고 17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. 1년에 17만원이라 한 달에는 뭐 해봤자 15,000원인데요. 근데 이거는 500만원 할 때 얘기고 이번 달에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받아서 이걸 더 넣는다 하면은 3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게 되게 쌓고 해가지고 100번 하면은 한 달에 300만원 나오잖아요. 물론 선생님 성과급을 어떻게 100번 받아요. 지금 이미 40살인데 140살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. 이럴 수 있겠지만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이런 상황이 좀 생길 수는 있겠죠. 그냥 내가 올해 일한 걸로 작년보다 월급 외소득이 3만원은 늘었다. 그런 느낌으로 계속 키워주시면 됩니다. 이게 답답한데 한 1, 20년 쌓아놓으면은 복리 효과도 있고 해가지고 단순히 3만원에 10년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꼭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. 복지 포인트고 뭐고 다 상관없습니다. 그냥 들어오는 돈이니까 싹 다 긁어가지고 돌려막아야 될 거 있으면 돌려막으시고. 근데 솔직히 저희 1월에 정근 수당 받았고 2월에 명절 수당 받았고 뭐 연말정산이야 케바케라지만 받은 분들 계시고 3월에 복지 포인트 나오고 성과급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600만원 못 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때 못 되면은 그냥 올해 내내 뗄 수가 없어요.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1월에서 3월 사이에 받는 돈들로 1년치 연금저축은 다 채우시라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받으시면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저렇게 넣으셔야 됩니다. 제가 카톡방에도 알림은 또 어차피 드리긴 할 거예요. 하지만 저거는 해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거 들어도 근데 사실 잘 안 하세요. 제가 막 저희 카톡방에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한 이제 3년 됐나요? 제가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 돈미셈을 한 지가 얼마 됐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3년쯤 됐는데 2년차 때 막 연금저축 하셨나요? 막 물어보면은 제가 작년이랑 올해 일이 많아서 못했어요. 유유 막 이런 소리 하시거든요. 제가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되니까 연금저축만 하라고 하는데 그걸 다 안 하십니다. 그러다가 막 너무 올라가지고 걱정이 돼요. 막 지금도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런 느낌으로 말들이 나와요.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안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넘어가죠. 약간 학생들 보는 거랑 비슷한 부분이 그냥 뭐 알려줘도 다른 일이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. 그래서 저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 빙고 선생님이. 나는 이제 여유가 있을 때 노후 대비를 시작해 볼 테다. 노후 대비 지금 외함 아직 젊은데 이런 느낌으로 가시게 되거든요. 근데 여유가 있는 상황이 진짜 안 옵니다. 제가 카톡방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삶의 시나리오를 교사의 인생을 한번 볼게요. 금수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학자금 대출 없고 그냥 부모님 책임 안 져도 됨. 대신 물려받는 것도 없음에서 5천만원 사이로 하겠습니다. 이게 뭐 이 정도면 지극히 평범한 교사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제가 주변의 친구들을 본 바에 따르면은 이것보다는 보통 여유롭게 스타트를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대학 다닐 때 여유가 있을 턱이 없죠. 받는 돈이 없으니까. 신규 때 당연히 여유 없습니다. 받는 돈이 적어서.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차쯤 되잖아요. 슬슬 막 다시 연애도 시작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여행도 좀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안 가면 언제 가냐 나의 젊음은 중요한데 하면서 여행도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여유 없죠.
이제 10년 차쯤 되면은 요즘에는 슬슬 결혼을 준비하게 되죠.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유가 없습니다. 요즘 뭐 결혼식장에서 15분 정도 퍼레이드하고 걷고 노래 부르고 하면은 한 2천만 원 나가죠. 거기다 막 한복 입고 드레스 빌리고 사진작가 부르고 하면은 요즘 결혼식이 한 4, 5천만 원 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여유가 없죠. 그럼 이제 결혼 준비까지 마쳤으니까 이제 뭐 결혼 완숙기에 접어드는 15년 차.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싶지만 딩크가 아닌 이상이야 애 키워야죠. 그럼 이제 또 여유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저도 이제 한 이 정도쯤 된 상황인데 15년 차가 지나고 한 20년 차쯤 되면은 애들이 좀 크잖아요. 뭐 전에도 카톡방에서 보니까 학원비 월 200 태워야 함. 여유 없음. 뭐 이런 식으로 가요. 25년 차 가면은 애가 고등학교쯤 갔겠죠? 이때쯤 되면 학원비 더 비싸지잖아요. 다음 30년 차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대학 가야죠. 여유 당연히 없고. 그럼 이제 대학까지 끝나고 드디어 35년 차에 애가 취직을 했습니다. 그럼 나는 이제 드디어 봉양받는 삶을 사나 싶겠지만 이제 그런 시대 아니죠. 이제 얘 결혼시켜야죠. 그럼 그동안 여유 없는 상태에서 모아놓은 목돈까지 다 털어야 되니까 당연히 없습니다. 40년 차 되면은 이제 그만 일해야죠. 그럼 이제 노후 대비 시작해볼까 하면은 60대죠 이미. 네, 그러면 이제 그냥 죽을 준비하고 노후 대비용으로 그냥 오동나무 관 이런 거 사놓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. 이 상황에서 매년 600만원씩 빼는 게 되게 빡빡할 수 있는데 이때 600만원, 이때 600만원, 이때 600만원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이때 자산 규모 자체가 막 달라져요. 600만원을 40년 쌓아서 2억 4천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렸던 게 그 카톡방에 있는 3시간짜리 연수 안 보셨겠지만 600만원씩 30년 동안 모아가지고 8%씩 S&P로 먹어보면은 한 7억 5천만원 정도 나오거든요. 그게 되게 나름 큰 돈이죠. 7억 5천만 원이 더 있냐 없냐는 저희 공무원 연금이 받쳐주긴 하지만 되게 큰 차이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만 끝나고 해봤자 새로운 일 계속 생기니까 그냥 그것만 끝내지 마시고 이거 먼저 하고 넘어가세요. 그 600만 원 1년에 그거 없어도 안 죽습니다. 만약에 1년에 600만 원이 없어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든 부수입을 뚫어내세요. 막 강의도 하시고 강의 뭐 저는 전문성이 없는데요 하는데 그냥 만들면 됩니다. 요즘 같은 시대는요 제가 어제도 부수입 프로젝트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듀테크가 되게 유행을 하죠. 근데 제가 작년에 이 동학년 선생님들 대상으로 부수입 프로젝트 비슷한 거 할 때만 해도 이때는 무슨 게임 플랫폼 T로 생긴 수업 도움받기 이 정도였는데 1년 사이에 무슨 사진에서 동영상을 만들고 동영상 막 얼굴만 넣으면 춤추는 릴스 만들어주고 텍스트로 동영상 만들기 이런 기능들이 다 나왔거든요. 에듀테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즘 AI 발달 속도를 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그냥 현업에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걸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. 근데 이거 아직 학교 현장에 도입 많이 안 됐죠. 아무래도 나이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학교 현장에서 쓰기에는 너무 오버 테크놀로지라고 하나요? 과하죠. 막 동영 얼굴 넣으면 춤추는 릴스랑 텍스트로 동영상 만드는 기능까지 써서 수업을 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. 근데 이런 거는 하나 연구해 두시면은 충분히 뭐 강의는 하실 수가 있으니까 돈이 모자라시면 부수입 뚫으시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.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눌러주세요.